안녕하세요. 오늘은 코레일 샘플 문항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이 샘플 문항이 실제 시험에 출제되는 경우도 있으니 한번 꼭 풀어보시고 시험장에 가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이 수리 1번부터 보겠습니다. 이것을 원래 풀기 위해서는 얘의 총합, 얘의 총합, 얘의 총합을 모두 구한 다음에 이 총합을 더한 값을 전체 인원인 82명으로 나누어주면 정답이 나옵니다. 한번 이것을 해보면은 먼저 20대의 경우 20명이 평균이 8.2점이고 30대는 32명의 평균이 7.6점, 40대는 30명 평균이 7.0입니다. 전체 총 인원이 82명이니까 얘를 나눠주면은 계산을 해보면은 7.526 어쩌고저쩌고가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수 주제 자리에서 반올림을 하면은 1번이 정답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정석풀이이고 빨리 풀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가중평균을 이용하는 겁니다. 평균과 평균 사이에 또 평균을 구할 때는 이 가중평균을 이용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평균이 3개 나올 때는 이런 식으로 2개를 짝지어서 평균을 구하고 또 나온 값을 나머지 거 짝지어서 평균을 구하면은 최종 값이 나오게 됩니다. 전 이런 문제를 봤을 때 이 인원수 비를 보고 과연 이것을 가중평균 할 수 있을지 봅니다. 현재 이 집단과 이 집단은 2대 3이어서 이게 할만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비율을 구했는데 뭐 16대 19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조금 어차피 계산이 지저분하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냥 정석풀이를 하는 편입니다. 한번 이것을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2대 3 비율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20대와 40대를 해야 되는데 이 실제 시험에서는 그냥 바로 8.2점, 7.0을 쓰고 사실 이런 것도 20명, 30명 이런 것도 다 눈으로 확인이 되니까 비율이 뭐 2대 3 그러니까 이게 뒤집혀서 3대 2 지점이 정답 이것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럼 일단 이것이 5칸으로 나뉘는데 3대 2 지점이니까 2 지점입니다. 그러면은 이 전체 5칸이 이 차이인 1.2이니까 한 칸에 0.24인 것을 알 수 있고 이 7.0에서 2칸 앞으로 간 7.48이 이 두 개의 평균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 두 개의 평균을 구했으면은 또 마찬가지로 이어서 7.6과 7.48 사이의 평균을 구해야 합니다. 근데 인원이 얘는 32명, 얘는 50명입니다. 그래서 비율이 16대 25가 되는데 이것을 계산할 것이 아니라 이 비율만 활용할 것입니다. 저희는 어차피 소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을 하니까 이 값이 일단 이 둘 중 4인 값이 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무엇만 확인하면 되냐면 얘가 7.55보다 큰지 작은지만 확인하면 됩니다. 7.55보다 크다면은 정답은 7.6으로 2번이 될 거고 7.55보다 작다면 정답은 7.5로 1번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대수 비교만 해주면 되는데 이 비율이 뒤집히니까 25대 16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7.48 쪽에 더 가까운 값이 되는 것을 알 수 있고 이 값은 당연히 7.55보다 더 작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7.6과 7.5의 1대1 비율이라 하더라도 그때 나오는 값이 7.55인데 현재 이 7.5보다 더 작은 값이고 심지어 이 더 작은 값인데 그 작은 값에 더 가깝기 때문에 당연히 7.55보다 더 낮은 것을 알 수 있어서 사실 여기까지 그림만 그리고 바로 1번이 정답이구나 이것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을 설명드려봤고 다음으로 이 자료 해석 문제도 풀어보겠습니다. 이 문제에서 도움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이 컴마 자리를 꼭 외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즉 1000 다음에 또 컴마가 하나 더 붙으면은 100만, 또 하나가 더 붙으면은 10억, 또 하나가 더 붙으면은 1조. 이 4개만 외우면 됩니다. 1000, 100만, 10억, 1조. 이것을 안다면은 바로 이런 숫자가 익숙합니다. 현재 1000명이 뒤에 이렇게 생략된 건데 그럼 컴마가 2개니까 바로 이것은 580만인 것을 알 수 있고 이게 다 앞에가 100만 단위인 것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1번부터 보기를 보겠습니다. 2020년에 공항철도 수소 인원 이것은 그냥 눈으로만 확인하면 되는 부분인데 여기 3, 4월에서 감소한 것을 알 수 있으니까 1번은 틀린 보기이고 2번을 보면은 3분기는
7, 8, 9월입니다. 그래서 일단 8월을 구해야 되는데 이 두 개를 더하면은 672만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세 개 값을 더하면은 1950만보다 살짝 작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이 단위가 바로 확립되었다면 얘네가 100만 단위니까 이 1950만 명과 비교하기가 상당히 쉽습니다. 그래서 꼭 이 단위는 외워두셔야 합니다. 그래서 2번도 틀린 보기가 되고 이 3번 보기를 보겠습니다. 2월에 공항철도 유입 인원 이것도 빵꾸에서 한번 뺄셈을 해보면은 얘는 2817, 281만 7천이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둘의 차이를 구해보면은 얘는 162가 차이가 나서 얘는 앞에가 100만이었으니까 16만 2천만큼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 있고 3번이 맞는 보기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4번 보기도 해보면은 11월이 승차 인원이 가장 적은 달 승차 인원을 구해보면은 이 뺄셈을 해야 되는데 이 뺄셈이 바로 안 될 때는 그냥 보수를 저는 자주 이용합니다. 예를 들어 그냥 4천을 빼주면은 2717인데 더 많이 빼줬으니까 206을 더해줍니다. 그러면은 2923이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292만 3천입니다. 이 6월과 비교하면은 얘는 이 1의 자리만 비교해도 28만 1천이 아닌 것을 알 수 있고 4번도 틀렸습니다. 5번은 보면은 8월이 수송 인원이 가장 많은 달 이것보다 12월이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고 5번도 틀린 보기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문제 해결 영역을 보겠습니다. 저는 보통 표를 그리고 두 번째로 사용한 정보는 잘 지워줘야 합니다. 이것만 활용했으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A, B, C, D, E를 일단 빠르게 그리고 우선 C가 반드시 참석합니다. C는 동그라미 그러면 바로 이제 C에 관련된 정보부터 가는 겁니다. 정보 4를 가면 C가 참석하면 D는 참석하지 않는다. 사용했으니까 지워주고 C가 참여하면 A도 참여한다. 사용해줬으니까 지워줍니다. 이제 A와 D를 알고 있으니까 이것에 관련된 정보 3으로 가줍니다. A가 갈 경우 B 또는 D 중 한 명이 참석하는데 D는 아니니까 B가 참석합니다. 사용했으니까 지워줍니다. 그리고 B를 활용한 정보 1을 가면은 B가 참여하면 E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정보 1도 지워지고 정답이 나왔습니다. A, B, C니까 1번이 정답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문제 해결 2번도 풀어보겠습니다. 우선 이 정보를 보면서 표를 어떻게 그릴지 봐야 하는데 이 공휴일이 몇 번째로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으니까 그냥 1, 2, 3, 4, 5로 표를 정하고 A, B, C, D, E를 보겠습니다. 이번 달 공휴일은 총 5일이다. 5로 정했으니까 사용했습니다. 오늘이 세 번째입니다. 이게 오늘이고 A와 C가 영업을 합니다. A와 C 이걸 지워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이렇게 끝내면 안 됩니다. 항상 이 숨겨진 정보들을 잘 표에 표시를 해줘야 하는데 이 문제에서 한 공휴일당 2곳씩만 영업을 한답니다. 그럼 오늘인 이 세 번째는 이미 2곳이 가득 찼습니다. 따라서 B, D, E를 이렇게 지워줄 수 있습니다. 이 차이가 문제를 풀 수 있냐 없냐 차이로 갈리기 때문에 이런 것을 꼭 잊지 말고 잘 표시해야 합니다. 그러면 D 약국은 오늘을 포함하여 이번 달에는 더 이상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D는 이 뒤로는 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약국은 2번씩 하니까 1, 2가 차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정보도 지워주고 이 약국은 마지막 공휴일에 영업을 합니다. 따라서 이것도 사용했으니까 지워줍니다. A와 E는 이번 달에 한 번씩 D 약국과 영업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 A와 E는 1 또는 2에 한 번씩 D와 함께 영업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1 또는 2 남은 한 자리가 모두 A와 E가 차지합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또 여기에 B와 C는 오지 못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B의 경우 1, 2, 3이 모두 지워졌으니까 무조건 4, 5에 와야 되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러면 다섯 번째의 경우 B와 E가 채워졌으니까 나머지가 지워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C의 경우 남은 하나가 네 번째밖에 없고 이 네 번째는 또 마찬가지로
다른 것들이 모지 못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능한 경우가 A가 첫 번째, E가 두 번째 이런 경우가 가능하고 또 두 번째로는 A가 두 번째, E가 첫 번째 이렇게 총 두 가지 경우가 가능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반드시 참인 것을 물어봤으니까 이 두 가지 경우 모두 참이 되는 것을 골라줘야 합니다. 그럼 1번부터 보겠습니다. A 약국은 이번 달에 두 번 공휴일을 연달아 영업한다. 이 두 번째 경우에는 맞는 말이지만 첫 번째 경우에는 틀립니다. 따라서 항상 참인 것은 아니니까 지워지고 B와 E가 함께 하는 것은 이 마지막 다섯 번째에 있습니다. 그래서 2번도 지워지고 3번은 B 약국은 네 번째 다섯 번째니까 3번도 지워지고 네 번째 공휴일에 영업하는 것은 B와 C로 이것은 어떤 경우든 정해진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항상 참이고 4번이 정답입니다. 5번 이 약국은 다섯 번째는 항상 맞지만 첫 번째일 수도 있고 두 번째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5번도 항상 참인 것은 아닙니다.